품격 있는 아재, 아지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를 했죠. 그런데 일주일 전 휴가 출발할 때쯤 국정평가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휴가 기간 중에 입을 닫고 있으면, 설화가 없으면 지지율이 조금 반등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을 텐데 그 기대가 와장창 무너졌습니다. 오늘 두 개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하나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의 조사 결과고 하나는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한사연 조사 결과에서 부정평가가 처음으로 70%대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한사연이든 리얼미터든 한국갤럽이든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하면 이 부정평가가 많이 나와도 60%대에 있었거든요. 70%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긍정이 27.5%, 전주보다 1.4%포인트 떨어졌고요. 부정이 70.1%, 전주보다 1.6%포인트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한사연 조사는 5점 척도로 이루어집니다. 매우 잘하고 있다, 대체로 잘하고 있다,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 그리고 모름, 이렇게 5점 척도로 이루어지는데 매우 잘하고 있다가 불과 13.7%, 그리고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무려 62.6%입니다. 그러니까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사람이 모자라 보인다. 어쩜 해도 저런 놈을 대통령 뽑았냐. 국민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3분의 2 가까이가 매우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리얼미터 조사 결과도 만만치 않은데요. 지금까지 한사연이나 아니면 한국갤럽의 경우에는 긍정평가가 20%대를 지난주부터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리얼미터에서는 처음으로 20%대까지 떨어졌어요. 리얼미터는 대체로 좀 보수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33%대가 나왔는데 이게 떨어져서 드디어 20%대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잘하고 있다가 29.3%, 전주보다 3.8%포인트 더 떨어졌고요. 잘못하고 있다가 67.8%가 나왔습니다. 연령대로는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받쳐주고 있던 연령대가 60, 70대 그 이상이죠. 특히 70대 이상에서 높은 지지율이 나왔었는데 이 두 개 연령대에서도 다 떨어졌습니다. 60대에서도 긍정평가가 39.1%밖에 안 나왔고요. 70대에서는 무려 11.9%포인트 떨어져서 41.7%가 나왔습니다. 여전히 다른 연령대보다 70대 이상 노년층에서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일주일 만에 무려 두 자릿수 11.9%포인트가 더 떨어진 겁니다. 지역별로는 이 영남 지방에서도 떨어졌는데 부울경에서 무려 11.2%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긍정평가가 31.3%여서 서울하고 비슷한 수준이 됐어요. 부울경의 경우에는. 물론 대구 경북에서는 이 반대 여론이 결집을 했는지 소폭 아주 미세하게 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5.4%포인트가 떨어졌고요. 그리고 가정주부, 직업군 중에는 가정주부층에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무려 9.2%포인트가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이와 반대로 8.8%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아마도 만 5살부터 학교 보내자 이렇게 학제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나서 이 가정주부들이 아이를 다 키워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영향 때문이지 않을까.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정책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층이니까요. 애가 갓난아이가 뒤집고 기고 걷고 엄마 아빠 부르고 대소변 가리고 이렇게 성장 발달 과정을 다 지켜봤던 엄마들 입장에서는 이 5살 애들을 지금 이 초등학교에 입학시킨다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직관적으로 아마 느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휴가 가면서는 지지율이 휴가 갔다 오면 조금 오르겠지 이런 기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신문 칼럼도 있었거든요. 윤 대통령의 휴가 지지율을 올릴 절호의 찬스다. 이런 기대 섞인 칼럼까지 나왔었는데 이게 전혀 결과는 다르게 나온 겁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이 휴가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우선 지난주 월요일 1월 1일에는 휴양지 방문을 전면 취소하고 서울에 머무르면서 전국 구상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즈음에 오락가락했어요. 일 같은 일은 안 한다 라고 했다가 휴가 기간 중에 전국 구상하고 경청 행보를 하겠다라고 보도를 했다가 그 오후에 나온 기사는 또 오랜만에 푹 쉰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상상을 해봤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메시지가 오락가락하는가를 상상을 해보면 아마 윤 대통령이 휴가 가면서 야, 나 오랜만에 좀 푹 쉴 거야. 그러니까 다른 일정 잡지 말어. 나 작년 6월 이후로 제대로 쉰 날이 하루도 없어.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참모진들한테.
그렇게 얘기해놓고 뭐 남 눈치 안 보고 맘껏 좀 술 좀 마시려고 했겠죠. 그런데 기자들이 윤 대통령 휴가 기간에 뭐 하냐, 뭐 일정이 어떠냐 계속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참모진 입장에서는 FM에 답변을 한 것 아닌가 싶어요. 보통 대통령이 휴가를 가면 뭐 그냥 마냥 널브러져서 노는 게 아니고 뭐 책도 좀 보시고 전국 구상도 하시고 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좀 청취하고 뭐 이런 답변이 FM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누군가가 이렇게 답변을 해서 보도가 됐는데 이제 윤석열이 사람들한테 참모들한테 얘기를 한 거죠. 야, 내가 푹 쉰다고 했는데 누가 저렇게 언론에 답변을 한 거야. 그러면은 내가 갔다 와서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여당이 저렇게 난리 버거지를 떨고 있는데 내가 뭔가 전국 구상한 것을 발표해야 되고 뭐 여당과의 협치, 야당과의 협치 관계에 대해서 발표를 해야 되고 또는 인적 쇄신에 대해서 뭔가 발표를 해야 되고 나한테 숙제를 주는 셈이 되니까 거기서 아마 좀 진노하지 않았을까. 나 푹 쉰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오랜만에 푹 쉰다. 작년 6월 이후로 쉰 적이 없다. 이런 보도가 오후에 또 뒤바뀌어서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날 또 나온 소식이 국민의힘이 의총에서 비대위 전환을 추인했습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라면서 비대위 전환을 추인했습니다. 근데 이 비대위라는 게 당이 비상 상황일 때 비대위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비대위로 가기 위한 목적으로 최고위원들이 줄사퇴를 하면서 비상 상황이라고 억지로 만든 이런 어거지 같은 상황을 보면서 여권 지지층들도 등을 돌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폭탄이 하나 터졌죠. 이게 아마 호재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국민대가 김건희 표절 논문에 대해서 문제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발표를 했습니다. 표절을 표절이라고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이 국민대 교수들은 혹시 이름이 홍길동인가요? 자, 다음날 화요일에 있었던 일을 보죠. 윤 대통령이 교육부에 취학 연령 하향을 공론화하라. 이래서 교육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그 일주일 사이에 주부층의 지지도가 급락하는 결정적인 요인을 제공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건진법사가 또 튀어나왔죠. 김건희와의 관계를 과시하면서 민원 청탁을 받았다. 뭐 대기업들의 세무조사 안 받게 해줄 테니까 돈 내놔. 또 뭐 공직자들한테 접근하고 이랬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근데 대통령실의 메시지는 뭐였냐면 각 대기업들의 건진법사 관련 주의보를 당부했다. 주의보를 내렸다. 이게 대통령실에서 할 수 있는 소리입니까? 아니 예전 같으면 특수관계인이잖아요.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특수관계인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고 조사하는 기구가 있었죠. 바로 민정수석실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없애버렸죠. 그럼 지금 이거를 누가 조사를 합니까? 조사할 권한이 없으면 제대로 조사할 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뢰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되잖아요. 근데 수사 의뢰한다, 고발한다 이런 얘기 들립니까? 그냥 조용히 쉬쉬하고 넘어가길 바라는 거죠, 지금. 그리고 뒷구멍으로 대기업들한테 이렇게 조심하라고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일엔 어떤 일이 있었나 보죠. 수요일.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대통령 부부는 연극 보고 배우들하고 폭탄 좀 알아먹었죠. 그리고 4일 목요일에는 윤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하고 40분 동안 통화를 합니다. 40분 동안 외교, 국방, 기술협력, 청년, 여성, 기후변화에 대해서 1대1 토론을 가졌다. 이 펠로시 의장 말고도 미 하원 의원들 5명이 배석을 해서 1대6으로 토론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이게 기가 막힌 게 40분 동안 통화를 했다. 그러면 통역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절반은 통역으로 빼고 그럼 20분 동안 회담을 한 거예요. 전화상으로. 그런데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걸 보면 6개 분야에 대해서 1대1 토론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평균으로 따졌을 때 1개 분야에 3분씩 토론한 거예요. 2명이 한마디씩만 해도 1분 30초씩 얘기를 한 겁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의 토론이 있었을까요? 이 전화통화하기 직전에 외신에서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보도가 쏟아졌는데 윤 대통령이 펠로시를 무시했다. 이런 제목으로 언론에 도배가 됐거든요. 뭐 워싱턴 포스트, 파이낸셜 타임즈, 블룸버그 등등등 주요 외신들이 윤 대통령이 펠로시를 패싱했다. 이런 취지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전화를 한 거예요. 실제 보도 나온 걸 보면 이날 아침 일찍 윤 대통령이 전화통화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이렇게 부랴부랴 전화통화 일정을 잡고 환영 인사를 하겠다라고 제안을 했다는데
실제로 뭐 이렇게 뭔가 그럴듯한 일을 한 것처럼 6개 분야에 1대1로 토론을 했다라고 발표를 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아이고 뭐 누구누구 의원님 뭐 기본 데이터는 있었을 테니까 뭐 여성 인권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도 뭐 이번 정부에서 여성을 부총리에 임명을 했고 뭐 이런 얘기 한두 마디 하고 끝나지 않았을까. 거기서 무슨 일제시대에 강제 위안부로 끌려갔던 그런 여성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니면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젠더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습니까? 말 그대로 환영 인사 한두 마디 주고받은 것이 전부이지 않을까. 그나마도 그 여성 부총리, 여성 교육부 장관이 곧 사퇴할 거다 이런 얘기는 아마 안 했겠죠. 근데 이걸 두고 진중권 교수는 전 교수죠. 이 통화한 게 신의 한 수다. 외신은 온통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신의 한 수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의당 지지율을 깎아먹었어요. 실제 진중권 씨가 이 얘기를 한 날 정의당 지지율이 그 전날까지는 3%대를 유지했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한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공교롭게도 2%대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내부 총질을 했다고 대통령의 인식이 참 한심하다 이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겨냥을 해서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상임정국위 열어서 비상상황이라고 의결을 했죠. 그리고 서병수 전국위원장은 이 비대위가 출범하면 지도부는 해산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준석의 복귀를 사실상 막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홍준표 전 의원이 이준석이 윤 대통령 공격하는 모습을 보니까 박근혜 때 탄핵하던 시기와 겹쳐 보인다. 그때 생각난다. 이러면서 탄핵을 처음으로 또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나서 오늘 이제 출근을 하는데 출근하면서 내놓은 얘기가 어제 이제 그 대통령실 발로 보도가 됐죠. 참모들의 분발을 촉구할 거다. 이런 얘기가 발표가 됐고 윤 대통령이 오늘 뭐 약식 기자회견에서는 별로 알맹이 있는 얘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오늘 이제 보도가 나온 게 그 문제 많은 논문 표절하고 갑질하고 만취 음주운전하고 이랬던 박순애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가 오늘 사퇴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사퇴하는 결정적인 계기는 5살짜리 애들 학교 보내자 이 학제 개편 때문에 이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한다는 건데 이거 지시한 게 뭐 누굽니까? 공론화하라고 지시한 게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에요. 본인이 무식하고 무능하고 불통일관이고 이런데 그거를 남한테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대통령이 사퇴하기는 어려우니까 자기가 책임질 수는 없으니까 밑에 장관 보고 사퇴하라고 그러는 건데 근데 지금까지 이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석 달 동안 이 장관급이 사퇴한 게요. 벌써 5명째입니다. 이전에 박순애 장관 이전에 김인철 이 교육부 장관 사퇴했었죠.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이 후보자였던 정호영 그리고 김승희 사퇴했었죠.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 송홍열 공정거래위원장 이 대학 교수인데 이분도 뭐 학생들한테 성희롱 발언하고 이런 게 확인이 돼서 또 사퇴를 했죠. 이렇게 줄줄이 장관급이 벌써 5명이나 사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 당사자들은 사퇴하고 이제 가면 그걸로 끝인데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인사 참사 아닙니까? 사퇴하지 않고 끝끝내 인사 임명을 한 사람 중에도 마찬가지 비슷한 케이스들 여럿 있잖아요. 근데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종국으로는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인사검증 누가 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인사검증 실패라고 얼마나 비난을 했습니까? 근데 이 인사검증을 한 게 한동훈 아닙니까 지금? 민정수석실에서 하던 인사검증 권한을 법무부 장관한테 넘겨놓고 한동훈이 검사들 데려다가 인사검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인사 참사로 이어지잖아요. 그럼 한동훈이나 한테라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경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못하죠. 왜? 한동훈 없으면 난 아무것도 못하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당분간 회복되기 어렵다고 보는 이유가요. 지금 매우 잘못하고 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매우 잘못하고 있다. 그리고 중도층과 보수층에도 지지율이 쫙쫙 빠지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런 요인도 하나가 있긴 한데 또 하나는 좀 직관적인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가 어디 좀 모자른 사람, 그냥 술 처먹고 동네 돌아다니는 바보형 이런 이미지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고지고대로 들리질 않고 뭔가 좀 모자란 사람이 하는 얘기처럼 들리는 겁니다. 이 이미지가 한번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면 이거는 쉽게 안 지워지는 거거든요. 사진 찍히듯이 뇌리에 이미지로 각인되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입으로 내놓는 메시지하고 전혀 다른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동안 회복하기 힘들 거다. 어쩌면 이대로 계속가면 불과 1, 2주 사이에 10%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좋아, 빠르게 가!